에드쇼파르의 전창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미얀마의 몇 가지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개인적인 기준으로 이제 선별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특정 산업에 대해서만 조금 더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투자, 물류, 무역, 보건, 금융, 환율, 봉제산업, 그다음 생활과 한인사회라든지 생활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현황을 보면 미얀마 투자회사 행정국 다이카에서 2020년도에 2020년, 21년 회계년도에 10월부터 7월까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총 44개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23개 사업이 총 투자액으로 2억 5,685만 달러를 달성을 했는데요. 주요 투자국으로 보면 영국, 일본,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싱가포르는 해외에서 미얀마로 진출하기 전에 그 거점으로 마련하면서 법인 등록을 싱가포르에 많이 하기 때문에 싱가포르이 많이 등록이 돼 있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2021년 5개월 동안에 미얀마 온라인 사업체 등록 시스템인 마이코에 신규 등록된 업체는 2,664개가 등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도표 왼쪽에 도표를 보시면은 월별 신규 등록 수를 보면 2월부터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5월쯤에는 다시 이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신규 투자는 좀 저조한 상태고요. 이런 상황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은 앞으로 이제 중소규모 업체들 위주로 해서 진출은 계속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대규모 투자 현황을 보면은 미얀마 거점 확보를 위해서 이제 경쟁하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 인도의 핵심 사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양곤 딜로와 경제특구는 미얀마에서 이제 제일 성공했다는 경제특구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만 현재 122개 공장 중에서 30개 가량이 공장을 휴업한 상태라고 합니다. 딜로와 경제특구 내에서 이제 공장들은 현재 내수 공급 목적으로 제조 공장들이 많은 상황인데 수요 감소도 있고 원자재 공급 제한이나 금융 문제로 인해서 현금 유동선 제한 때문에 공장 운영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자동차 업체 스즈키 같은 경우는 이미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 생산을 중단을 했고요. 라면 제조업체 에이스쿡 같은 경우도 6월 말부터 휴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딜로아 경제특구관리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폐업이나 투자 철회를 한 업체는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은 겪고 있지만 휴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도 기본적으로 경제특구 투자는 장기 임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철수 결정은 쉽게 있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미얀마 남부 지역에 다웨이 경제특구 개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다웨이 경제특구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태국 업체 이탈리안 타이 디벨롭먼트에서 착수를 했지만은 계속 지연이 되면서 2013년도에 미얀마 정부가 이제 계약 취소 발표를 하고 일본 정부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예비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국에서 제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 짜오퓨 경제특구는 1대1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가관리위원회에서도 짜오퓨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철강이나 석유화학 정제소 개발을 할 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철강 수요가 92% 정도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런 철강이나 석유화학 분야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들을 계속 개발하고 만성적인 이제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고 지금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짜오퓨 경제특구 심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CITIC 그룹 미얀마는
정치적인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밝히면서 진행 사항은 아직까지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미얀마 국민들이 반중 감정이 심해서 중국 정부도 눈치를 보는 분위기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하면서 기회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업체인 아다니 그룹에서 최근에 이제 양곤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운영을 한다고 미국 재무부에 라이센스 신청까지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업체는 이제 쿠데타 이전부터 미얀마 경제공사인 MEC 부지를 임대해서 양곤 지역의 컨테이너 터미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이제 많은 우려도 있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다니 그룹에서는 미얀마의 이런 고용 창출과 무역 촉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인권 침해 위반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제 타협하지 않을 거라고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인도는 지금 미얀마하고 주요 무역 국가 중에 하나인데 그동안 그렇게 미얀마하고 접해 있음에도 비교적 활동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중국의 영향력이 이제 증가하면서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미얀마에서도 최초로 해군 잠수함 지원도 해줬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런 항만이나 이런 인프라 개발 지원을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서 주춤하게 됐고 인도 입장에서도 미얀마가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좀 불투명하지만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일본보다는 중국과 인도 경쟁에 저는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대규모 투자 사업은 이렇게 상계국 간에서 경쟁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와 함께 이제 미얀마로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도 매각 또는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프랜차이즈 업체 두 곳은 철수를 했고요. 가장 큰 이슈가 된 업체가 아마도 미얀마에서 투명하게 경영하고 있는 이동통신사 텔레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모바일 통신사 텔레노 미얀마는 2021년 7월 8일에 레바논 업체인 에몬 그룹에 매각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텔레노는 그 상황이 지난 몇 달 동안에 국민에 대해서 규제가 강화되고 압박으로 인해서 운영이 힘들다고 설명을 하면서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했을 때 매각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매각으로 해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 매각 시 의무 조항에 따라서 통화 기록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함께 이전이 돼야 된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국가관리위원회에서도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이미 미얀마 군부와 베트남 군부가 합작한 마이텔의 경우도 미얀마 국민들의 지금 보이콧과 뭐 통신 타워 테러도 있고 그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M1 그룹의 인수 이후에 텔레노 상황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매입을 결정한 이 M1 그룹은 레바논에 있는 회사인데 주로 지금 아프리카의 24개국에서 통신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미얀마에서는 통신탑 건설하고 임대하고 있는 이라와디 그린타워라는 업체의 주요 투자자로 활동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철수는 하지 않았지만 미얀마 기린 같은 경우 지금 미얀마 비어와 합작을 하면서 맥주 사업을 진출을 했는데요. 2021년 6개월 동안에 1억 9,300만 달러 손실이 발생을 했다고 밝혔고요. 하지만 기린맥주는 철수는 전혀 고려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얀마 경제공사 MEC하고 합작 관계를 정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부 입장에서는 주요 수입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합작 투자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지분 정리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비협조적이고
일부 제가 알고 있기로 한인 기업들도 이런 과정에서 애를 많이 먹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미얀마 전역에서 대대적인 보이콧도 발생이 되었고, 그 미얀마 비어 같은 경우는 사 먹지 말자는 보이콧을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출은 작년 대비 28% 정도 감소해서 9,23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미얀마를 제일 대표하는 맥주로서 이제 미얀마 비어가 있는데 2021년도 12월 매출 전망도 4,890억 잣에서 지금 2,900억 잣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얀마 물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미얀마 물류는 여러 국가들하고 인접하고 있어서 육상 물류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높게 다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이런 부분을 보고 장기적으로 아시아 지역 주요 물류 요청지로 선점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었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도로 인프라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쉽게 개선되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상 물류 같은 경우는 양곤항에 보통 집중이 다 돼 있다 보니까 이 양곤항이 얕은 수심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형 선박들이 접안을 하기가 힘들다는 점이 큰 약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육상 물류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중국이나 인도를 포함해서 5개국의 국경과 접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경 무역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요. 하지만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도로 절반 이상이 포장 도로로 돼 있고, 우기가 되면은 도로 유실로 인해서 이제 운임까지 인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즌마다 운임이 달라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인접 국가들보다 운임도 상대적으로 비싸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미얀마의 이제 주요 육상 물류 루트를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동서로 이제 이어지는 양곤에서 태국으로 가는 그 메속 루트가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국경 무역 루트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국경 무역 게이트가 지금 폐쇄된 상황 속에서도 지금 태국으로 이어지는 구간에 대해서는 무역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유일한 국경 무역 거래 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북부 지역에서는 만달레이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으로 가는 무쇠와 인도로 가는 따무를 이어주는 루트가 있는데요. 특히 이 루트는 강대국인 인도하고 중국하고를 연결해 주기 때문에 양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간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남부 지역에 다웨이에서 태국으로 거쳐가서 주변 국가까지 연결시켜주는 루트가 있는데요. 다웨이에는 이제 해상 물류가 가능하긴 하지만 밑으로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 육상 물류를 이용할 경우에 이제 최소 3일 이상 단축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국경 물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해상 물류를 살펴보면요. 미얀마 수도인 양곤에 집중이 돼 있어서 해상 물동량의 90% 정도가 양곤항에서 처리가 되고 있고요. 양곤에서만 42개 정도의 항구가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수심이 얕다 보니까 대형 선박은 아직까지 들어오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해상 물류비도 다른 동남아보다는 조금 늦게 형성이 돼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미얀마 항만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라와항 개발을 해서 흘수가 이제 10m 정도 되는 대형 선박도 접안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겠다고 했었고요. 그 쿠데타 이전에 결정된 사안이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예인선 두 척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제 예인선호를 통해서 접안이 힘든 대형 선박들도 어느 정도 접안이 가능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류 현황을 한번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설명하고 뭐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요. 2021년 7월 8일에는 중국 정부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해서 마지막 남은 미얀마 중국 국경 게이트를 모두 폐쇄를 다 했습니다.
그 무쇠 지역에 있는 국경 무역 게이트인 그 만웨이 국경 무역 게이트는 이미 몇 달째 폐쇄된 상태고요. 소규모 국경 무역 게이트만 몇 개만 운영이 되고 있다가 이거마저도 지금 폐쇄가 되면서 합법적으로 국경 무역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차단이 되면서 타격이 좀 크게 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는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의약품만 수입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의약품 수입 같은 경우에도 인도 국경 게이트로 제한적으로 지금 개방이 됐다, 폐쇄가 됐다 하고 있는데요. 원활하게 이제 무역이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현재는 태국 국경 게이트가 다른 국경 게이트보다는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해상무역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확보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수출 업체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일부 공장에서는 이제 생산이 끝난 제품에 대해서도 수출 선적을 진행을 못해서 휴업을 한 상황까지도 발생이 되었었고요. 지난 4월에는 이제 4월 27일 날 그 주 미얀마 한국 대사관에서 이제 주선한 항만청 한인기업 간담회가 개최가 되었었는데요. 이때 이제 한인 기업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이제 항만청에서는 컨테이너 확보가 어려운 거는 미얀마 정치적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생긴 현상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뭐 두 가지 이유를 복합적으로 이제 합쳐져서 이제 이런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운임도 지금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간 상태고요. 그 2월 이후부터 시민 불복종 운동이 되면서 통관 하역 업무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양곤항에 그래서 컨테이너 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저반 공간까지 이제 부족해서 뭐 CY에 이제 비축해둘 그 공간 자리가 없는 상황까지 발생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미얀마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이제 선사들까지 미얀마가 위험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피더선에 대한 스케줄도 감소를 시키고 취소를 하면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더 악화가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뭐 다행히 지금은 하역이나 통관 작업이 국가 비상사태 이전에 한 80% 정도는 운영이 되고 있어서 불편함은 있지만 진행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물류 문제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무역 물동량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국경무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0년, 21년 회계년도 7월 23일 기준으로 봤을 때 미얀마 중국 국경의 무쇠 국경 무역만 봤을 때 35억 4천만 달러를 달성했고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지금 12% 정도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함께 미얀마 관세청에서도 지난 5월에는 음료나 커피, 연유 같은 일반 소비재를 일시적으로 수입 금지 명령을 했었고요. 6월에는 비누나 세제, 치약 같은 것까지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면서 이제 일반 소비재가 국경무역으로 수입이 금지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이제 해당 제품이 해상무역으로는 수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수입할 수 있는 국경무역으로 수입을 해왔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물가가 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많이 있고요.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이제 일시적으로 수입 금지 조치를 하는 이유가 외화 사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국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무역 같은 경우는 156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 회계년도 동기 대비 56억 2천만 달러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뭐 대충 감소량을 보면 한 23% 정도까지 감소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과 미얀마 간의 교역량도 보면은 2020년, 21년 회계년도 7개월 동안 미얀마 한국 교역량은 수출 1억 8,395만 달러고 수입이 2억 6,600만 달러로 이제 총 4억 4,998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것도 지난 회계년도와 비교를 해볼 때 절반 가까이가 감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은 쌀, 커피, 망고, 콩, 새우, 참기름, 의류 등이 있고요. 수입되는 제품으로는 기계류나 생필품, 비료, 의류, 원자재, 화장품 등의 소비재 등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얀마 보건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미얀마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3차 파동이 생기면서 크게 이제 3가지 제재 명령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에서 2020년 4월부터 시행해왔다는 그 코로나19 일반적인 예방 조치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마스크 착용이나 군중 모임 제한이나 야간 통행 금지 등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1 확진자가 급증하는 타운십에 대해서 재택명령, 스테이 앳 홈을 시행을 하면서 통행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택명령이 시행된 이제 타운십의 거주민들은 이제 약궤라고 하는 와드 행정관리사무소, 동사무소 같은 건데 여기서 이제 통행 허가증을 받아서 이동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양곤에서는 좀 유명무실한 조치로 보고 있고요. 뭐 일반적으로 다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얀마 보건부에서 이제 8월 23일 현재 양곤 지역에는 지금 22개 타운십에 스테이 앳 홈 명령을 부과했고요. 미얀마 전역에서는 114개 타운십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곤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조금 강경하게 이 조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얀마가 의료 시스템이 마비가 되다 보니까 이런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제 특단의 조치로 하고 있는 게 미얀마 경제에도 이게 직격탄을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 17일부터 임시 공휴일을 지정을 해서 이제 사실상 강제 휴업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8월 31일까지 연장이 돼 있는데요. 아마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 기간 동안에는 이제 필수 산업으로 지정된 업체들만 운영이 가능하고 식당들은 포장 배달 영업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게 정부에서도 경제적 문제를 좀 고려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초과 근무를 제외하고 정상 근무만 허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 때문에 초기에 공장에서 이제 대규모 확진자 발생 우려도 있었는데 공장에서 뭐 그래도 방역 조치를 잘 취하고 있으면서 뭐 소수의 확진자만 외부에서 이제 감염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수출입 관련해서 뭐 통관이나 하역 물류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많이 보고 있지 못하고 있고 3차 파동 이후에 이제 전염성이 높은 델타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미얀마 보건 시스템도 마비가 되고 확진자들은 치료를 못 받게 되면서 사망자들은 계속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원에서 입원을 할 수가 없게 되면서 대부분 자택 격리를 하고 있고 그 지금 주요 증상으로 봤을 때 호흡곤란 증세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산소 공급을 받지를 못하면서 미얀마 사회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에서도 지금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발생이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소통 대란이 발생이 되고 산소통 가격은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산소 충전을 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산소 생산 공장 앞에서 그 시민들이 이제 끝도 없이 줄을 서면서 추가 감염이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병원 위주로만 산소 충전 공급을 하겠다고 처음에 강경하게 발표를 했었는데
뭐 자기들도 이제 상황을 아는지 개인적으로 이제 산소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타운십에서 처방을 받으면은 충전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완화 조치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된 게 화장터 대란인데요. 이렇게 매일마다 수백 명이 계속 죽어나가면서 양곤의 화장터가 이제 수용 한도가 초과를 해서 그 화장터에는 뭐 매일 사람들이 몰려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양곤 국가관리위원회에서도 이제 양곤 지역에 화장터를 10개까지 추가 증설해라고 했고, 이게 완전히 완공이 되고 나면은 3천구까지 이제 처리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곤 외 지역에서는 더 많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수용할 수 있는 한도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일부 화장터는 기계가 고장이 나면서 화장까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시신을 그냥 일괄적으로 다 매장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백신 공급에 있어서 국가관리위원회에서도 지금 임시 공휴일을 하고, 그 과정에서도 국경무역이나 해상무역으로 이제 액화산소나 코로나19 의료용품을 계속 공수는 해오지만은 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에 대해서는 수입 허가 면제도 해주고 각종 조치들을 거의 다 면제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영업체들이 수입을 해서 유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뭐 거의 면제 조치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에서 한국 업체들이 관련 업체가 있으면은 빠르게 접근을 하시면은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백신 공급 같은 경우도 중국산 백신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속 수입이 되고 있고요. 미얀마 전역에서도 지금 예방 접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은 현재 지금 인구의 6% 정도가 접종을 마친 상태라고 하고요. 이제 정부에서는 연말까지 50% 예방 접종률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러시아에서 지원을 받아서 양곤 백신 공장, 양곤의 백신 공장을 건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뭐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미나웅 플라잉 위원장은 또 국민 전체가 백신을 다 맞으면 이 국가 파산이 온다고 미얀마 전통요법으로 치료제를 개발해라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백신이 중국산 백신이 들어오다 보니까 반중 감정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미얀마 국민들이 중국산 시노팜이나 시노백 백신을 불신하면서 잘 안 맞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도산 코비실드가 비공식적으로 이제 수입이 돼서 암거래가 되고 있고요. 가짜 코비실드까지 나오는 해프닝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얀마, 개인적으로 지금 미얀마에서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가장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게 미얀마 금융과 환율 문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융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은행에서 지금 현금 출금 제한 조치가 아직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뭐 지금도 뭐 밖에 나가 보면은 뭐 ATM 인출이 가능한 공장에 그 ATM 인출이 가능한 곳은 전부 줄을 계속 서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일부 은행에서 번호표를 나눠줘서 그걸로 이제 ATM 출금을 하거나 은행 계좌 출금을 할 수 있게 하는데요. 이거를 아침 일찍 가서 브로커들이 다 가져오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몸싸움이 일어나는 사건들도 몇 번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 언론사에서는 은행하고 산소 생산 공장하고 화장터 앞에만 가면 전부 줄이 서 있다는 이제 만화 만편까지도 나오면서 이제 현재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어디 가나 지금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프레젠테이션에 나와 있듯이 이제 인출 제한이 너무 제한적이다, 금액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뽑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다행히 이제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는 급여 자금 특별 인출 시스템을 따로 만들어서 그 인출이 가능하도록 이제 급여일에 맞춰서 인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쪽에 이제 직원들은 급여를 받는 데 있어서 뭐 이 부분은 해결이 돼 있고요. 하지만 이제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은 아직까지도 2월 이후부터 외환거래 계좌 같은 경우는 아예 출금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현지 통화 계좌도 제한적으로 인출이 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이런 기회를 또 틈을 타서 현금 판매상에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거든요. 이제 거래를 원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의 일부의 수수료를 받고 그 이제 현금으로 집까지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미얀마 국민들이 은행 부도나 화폐 개혁인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가짜 뉴스들이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미얀마 중앙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소문이 5천짜, 만짜짜리 화폐 개혁이 있다는 소문과 은행이 파산한다는 소문이 이제 다시 또 퍼지면서 이게 이제 가짜 뉴스라고 일축은 했지만은 여기 이제 미얀마 국민들 중에서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군부 독재 때 이제 화폐 개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문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거와 함께 이제 제가 좀 특이하게 봤던 게 은행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는 걸 제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외국인 고용을 하게 되면 고용 조건이나 직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중앙은행에 상세하게 보고를 해야 되고요. 고위직 임명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고 심지어는 이제 휴가까지 제한을 두고 있더라고요. 외국인 직원에 대한 휴가는 며칠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뭐 이 조치가 옛날부터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 전 정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적용을 하지 않아서 이제 유명무실한 법안이었는데 이게 지금 최근 다시 강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조치가 최근에 이제 통신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인, 내국인 임원들은 해외 출국할 때 승인을 받아야만 출국이 가능하도록 했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월 달에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한 직후에 이제 미얀마 노동이민 인구부에서 외국인에 대해서도 비자 발급을 강화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뭐 나중에 비자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부분 때문에 비자를 연장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씩 에러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23일 미얀마 중앙은행에서 이제 환율을 1660자수로 해서 1000만 달러 추가 매도를 했고요. 8월 현재만 이제 총 2300만 달러를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국내 달러 환율 안정화를 위해서 이제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총 9380만 달러를 매도를 했는데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뭐 1600자대를 겨우 유지를 하다가 뭐 실제로는 지금 시중 환율은 1770을 넘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달러 환율이 뭐 계속 상승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뭐 환율 추이를 보면은 이 뭐 작년과 지금 비교해 보면은 뭐 급등을 계속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짝같이 이렇게 하락이 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정부에서 이거를 대응하는 조치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일 날 환율 안정화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는데 미얀마 중앙은행 부총재가 이제 외환거래 시 기준 환율의 차익 한도를 옛날에는 1% 미만으로 했는데 지금 0.8% 이내에서 그 매입가하고 매도가를 이제 정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거든요. 이게 미얀마 특성상 외환거래를 이런 식으로 계속 제한을 하면 다시 10년 전에 암달러상이 활성화됐듯이 이 은행을 통한 이제 달러 거래는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미얀마 봉제 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얀마 봉제 산업은 이제 UN 컴트레이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2019년도 미얀마 봉제 산업이
미얀마 전체 수출의 3분의 1까지 차지를 했다고도 하고요. 그 뭐 EU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 봉제 산업을 최우선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면서 스마트 미얀마라는 그 단체를 만들었고요. 이 스마트 미얀마에서 미얀마 산업 종사자 70만 명한테 이런 지원 프로그램이나 그 소셜 컴플라이언스 이런 오딧을 받는 제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2020년도 7월까지만 해도 그 영국 시장 조사 기관인 그 피치 솔루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미얀마 봉제 산업은 아직까지도 코로나 영향에도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고 베트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가 주축이 돼서 동남아 시장에 그 봉제 산업을 이끌어 나갈 거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가능성은 이제 단순히 여기 노동비가 싸다는,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뿐만도 아니고 그 주요 시장인 이제 중국에 대한 접근성도 용이하고 EU에서 이제 GSP 혜택을 여기에 많이 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도 잠재성을 많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잠재성 때문에 EU 정부에서도 이제 그 코로나19 발생하면서 미얀마 봉제 산업이 이제 붕괴되는 걸 막으려고 500만 유로까지 지원을 하면서 현금으로 노동자들한테 노동자 한 6만 명 정도한테 약 40억짜리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한인 봉제 공장에서도 이 혜택으로 인해서 공장 운영을 하는데 도움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제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 EU 수출은 좀 감소를 했지만 미국이나 일본 수출이 증가를 하고 한국에도 수출이 증가를 하면서 수입만 다시 EU 수입만 재개가 되면은 2020년 말쯤에는 정상화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이런 전망이 한 번에 이제 물거품 되는 게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다시 봉제 산업이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됐었습니다. 이제 이런 정치적 불안정한 이유가 나오게 되면은 불안정한 상황이 되면은 가장 이제 예민하게 반응하는 데가 그 글로벌 브랜드들이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H&M이나 프라이마크, 넥스트, 베네똥, 베스트셀러 이런 글로벌 브랜드들이 미얀마에 대한 발주 중단을 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이것 때문에 봉제 공장들이 타격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휴업을 한 공장들도 발생을 하게 됐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반중 감정까지 심화가 되면서 중국계 미얀마 봉자 공장에 방화 사건이 계속 발생이 됐었죠. 그것 때문에 일부 공장이 시설이 피해를 입기도 했었고요. 제 미얀마 이제 EU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2021년 5월까지 미얀마 봉제 산업 종사자가 4분의 1 정도가 실직을 했다고 하면서 당시에는 이제 봉제 산업이 붕괴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있었고요. 다행히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후에 한 2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5월쯤에 그 발주 취소를 했던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미얀마 봉제 산업이 붕괴로 인해서 이제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다시 발주를 재개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양곤 지역 공단들도 안정화를 되찾아가고 특히 이제 노동자들이 이 일자리가 없으면은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는 걸 인지를 하기 시작하면서 결근율이 거의 없는 상태로 지금 공장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제 이상 증세가 보이는 직원들은 강제로 출근을 못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미얀마 봉제 산업은 이 상태로 유지가 될 걸로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이제 매년 성장하고 있던 이런 봉제 산업이 급성장하는 데는 이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얀마 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생계 유지가 힘든 서민들이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지금 제가 봐도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에 노상시장을 가보면은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도 눈에 띄게 많이 증가를 했고요. 뭐 저도 너무 안 돼서 아침 식사도 사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경기 침체가 장기화가 되면서 제일 체감이 되는 부분은 물가 인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큰 이슈가 됐던 게 계란을 보고 있거든요. 그 계란 같은 경우에 지금 기존가가 130잣, 100잣에서 뭐 150잣, 뭐 요 정도 사이에서 지금 뭐 250잣에서 300잣까지 인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계란 사재기 하는 현상까지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안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물가 인상을 막기 위해서 자선단체에서도 쌀이나 기름, 양파, 계란 등을 이제 서민 대상으로 해서 백자 판매 캠페인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마저도 이제 국가관리위원회에서 코로나 예방 조치라는 이유로 막기를 줄을 못 서게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지금 가중이 되고 있고요. 뭐 자선단체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인파가 몰리는 부분이 자신들도 우려가 되긴 하지만 정부 당국에서는 이런 최소한의 식량 문제도 해결을 못 해주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고 이제 불만 제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선단체에서는 이동 차량이나 이동식 차량이나 뭐 번호표 등을 해서 뭐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유가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달과 비교를 했을 때 거의 30% 이상이 지금 인상이 됐고요. 2021년도 7월 17일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유가 옥탄 92론이 지금 리터당 1120잣, 95가 1125잣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국제 유가 인상도 있고 국내에서 이제 환율 짝 가치가 하락도 하고 하면서 아마 당분간 국내 유가가 계속 상승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는 전력 공급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뭐 현재는 전력 공급에 대한 우려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 인디펜던스 이코노미스트 포 미얀마라는 그 단체에서 그 쿠데타 이후에 미얀마 전력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첫 번째로 단기적으로 전력 공급 위기가 이 전기세 미납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만달레이 지역의 전기세 납부율이 3%밖에 안 되고 양곤 쪽은 2%밖에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계속 전기세 미납이 될 경우에 NLD 정권 때부터 시행해왔던 그 전기세 면제 요금 그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올 연말에는 거의 뭐 2조짜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있더라고요. 뭐 거기다가 지금 이게 양곤의 게릴라 그룹들이 뭐 국민들한테 전기세 미납 촉구를 하고 있으면서 전력 공사 이제 폭탄 테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기 검침원을 뭐 살해하겠다고 협박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이 위기가 온다고 보고 있는 게 기존의 이제 생산 시설에 대한 발전소에 대한 생산도 저하가 되면서 추가로 지금 계속 발전소가 생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지가 못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뭐 2020년도에 태양광 발전소 입찰 사업도 있었는데요. 그 뭐 지금 현재 대부분 폐기가 된 상태고 최근에 이제 입찰이 새로 나오긴 했는데 뭐 참여한 업체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거의 경험이 거의 없는 업체들이 신청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과연 진행이 가능할까 하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얀마 한인 사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최근에 이제 백신 접종을 중국산 백신으로 해서 접종을 처음으로 실시를 했었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버티고 있었는데 3차 파동이 터지면서 일부 한인들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게 마비된 미얀마 의료 시스템 때문에 이제 한인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에서도 뭐 재외 동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도 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인 단체장들이 모여서 한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구책을 마련을 하게 됐는데 지난 7월 21일 날 미얀마 한인회와 이제 미얀마 한인교회 등을 포함해서 한 28분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팀으로 구성된 그 코로나19 신속 대응 TF팀이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신속하게 산소호흡기와 산소통 공급도 하고 필요한 의약품을 한국에서 공급받아서 전문 의료진한테 화상 상담을 받고 조제를 해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는데요. TF팀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실제로 점차적으로 이제 미얀마 한인 사망 소식은 줄어들었고요. 확진이 된 경우에도 지금 다 극복을 하셔서 현재 투약을 받고 있는 환자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얀마 한인들이 크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얀마 한인 상공회의소에서는 주 미얀마 한국 대사관에서 이제 요청한 그 추가 편성된 그 임시 항공편에 대해서 한인 전용 좌석을 따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미얀마 한인 상공회의소에서 접수를 받아서 한인들 예약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얀마 한인회와 그 미얀마 봉제협회가 협력을 해서 그 미얀마 중국 봉제협회의 도움을 좀 받아서 중국산 시노팜 이제 백신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지난 8월 26일 날 이제 첫 번째 예방 접종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 나머지 분들이 다음 주 정도에 백신 접종을 할 계획이고요. 일부 이제 취소자분들이 생기면서 여분이 좀 남아서 이제 일반 미얀마 사회에서도 접수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얀마 생활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미얀마에 거주하면서 지금 코로나19도 그렇고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해외 출국을 해서 비자를 받아서 다시 들어오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인들은 지금 미얀마 내에서 비자를 연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한 비자 연장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얀마에는 비자 연장 시에 반드시 필요한 구비 서류 중에서 그동안 이제 폼시 제출을 안 해도 신청을 받아줬는데요. 쿠데타 직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얀마 노동이민인구부에서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강화하도록 지시를 하면서 이런 외국인에 대한 제재 조치가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폼시에 대해서도 제출을 하도록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발생 이전에는 미얀마로 이주하신 한인들은 뭐 도착 비자라든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미얀마 내에서만 연장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비자를 발급을 받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주 미얀마 한국 대사관에서 이제 추천서를 받아서 양곤에 있는 이민국 사무실에 가서 3개월 단위로 연장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듣기로 이게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나이카에 등록된 업체에 등록된 직원인 경우, 외국인인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이제 다이카 비자 발급 추천서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천서와 함께 구비 서류를 같이 제출을 하면은 양곤에 있는 이민국 사무실에서 처음에는 6개월, 그 다음부터 12개월 단위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보통 한인들이 비자 연장을 하고 계신데요. 이게 지금 안 되시는 분들은 비자 발행 대행업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 한 2개에서 3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 한인분들이 하시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뭐 비자 연장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자 신청에 대해서 이제 상세한 절차는 제가 이제 에드쇼파르 그 웹사이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린 게 있는데 구글에 가셔서 이제 미얀마 비자 미얀마에서 연장하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좀 더 상세한 구비 서류나 이런 것들의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얀마 비자 연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FRC 외국인 거주 등록증하고 폼C를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 외국인 비자에 대해서 이제 강화하는 정책이 발표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부터 폼C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이민국에서 비자 연장을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폼C 제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분들도 폼C를 거의 신경을 안 쓰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폼C는 이제 거주 신고서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가장 변수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폼C라고 불리는 거주 신고서인데요. 이 거주 신고서는 원칙적으로는 미얀마 사람도 외지에서 들어올 경우에 거주 신고서를 작성해서 나와카라는 타운십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와카라고 부르는 타운십 이민국에서 그 구비 서류를 먼저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구비 서류를 작성해서 약궤라고 부르는 이제 와드 행정관리사무소가 있는데 동사무소 같은 곳이거든요. 여기서 서류 확인하고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나와카로 방문을 해서 폼C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미얀마 입국 또는 비자 발급 후에 24시간 이후에 내에 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타운십 이제 이민국에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뭐 적게는 10만 잣에서 뭐 많게는 60만 잣, 뭐 아니면 물품을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불편한 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RC도 여기서 이제 미얀마에서 90일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반드시 발급을 받아야 되는 서류인데요. 이제 미얀마 양곤 이민국 2층에 가시면은 이 서류를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발행 시기는 그 상관없이 매년 11월마다 갱신을 해야 되고요. 폼C에 비해서는 비교적 이제 체계적으로 자리도 잡혀 있고 구비 서류만 잘 갖추시면은 제출을 하시면은 발급을 다음 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얀마 정보를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미얀마에 진출을 하셨을 때 정보를 구하거나 아니면 이제 미얀마 사람들과의 교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제가 그냥 3가지 정도로 소개를 드리면 이제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트이긴 하지만 에드쇼파르에 가시면 한국어로 된 미얀마 정보를 뭐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제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이제 링크가 있는데 그거를 거기로 들어가시면 이제 원하시는 플랫폼으로 한국어로 된 미얀마 뉴스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얀마 오시면은 보통 한국에서는 카톡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카톡보다는 여기서는 바이버를 대부분 다 미얀마 사람이 사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오셔서 미얀마 번호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먼저 바이버부터 만들어 두시고 미얀마 사람들을 만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카톡 같은 경우에도 한인들 위주로 해서 한 5개에서 6개 정도의 단톡방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단톡방에 들어가시면 이제 다양한 생활 정보라든지 한인 마트에서 공유하는 정보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얀마에서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페이스북에 가입을 활동을 하시면서 그 그룹으로 여러 가지 그룹방들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미얀마로 검색을 하시면 그룹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벼룩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즈니스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미얀마에 오시면은 정보 습득을 위해서는 페이스북 그룹방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준비한 거는 뭐 이 정도이고요. 뭐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뭐 이 주소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뭐 제가 아는 선에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